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대학의 정인주 교수입니다. 기술사, 어떻게 보면 포기를 했고, 도전을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포기를 했었던,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이 기술사 취득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수자원 개발 기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은 수자원 분야뿐만이 아니라 토질, 구조, 시공 모두에 다 포함이 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목 분야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평균 강우량은 1990년도나 현재나 거의 비슷합니다. 경상남도 예를 들면 약 1300mm 정도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월 달에 파란색만큼 비가 오고 6, 7은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죠. 10, 11, 12일은 파란색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에 비가 온 양과 빨간 선에 비가 온 양은 다 더하면 같으라 이거죠. 그래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 선의 비가 온 게 2000년대 이후에는 빨간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 가뭄이었을 때 비가 안 온 양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후반에는 옛날에 여름철에 6, 7, 8, 9월 달에 많이 왔던 비가 일시적으로 극한 호우 형태로 강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는 집중호우, 그 이후에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용어를 써왔죠. 최근 2년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큰 강우 강도로 강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홍수가 발생하고, 또 홍수가 발생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토의 70%인 산, 안반 위에 약 2m에서 3m의 토피를 형성을 하고 있고,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 종류, 계곡부 이런 특징이 산사태가 발생할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산사태에 대한 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사태, 그러면 토속류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는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용수 공급에 문제도 생기지만 또 산불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포항 냉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약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빈도 강우를 냉천 하천에 흘러내려 보았습니다. 범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약 최고 만조위가 하천의 기점 수위잖아요. 이 기점 수위보다 약 1m가 더 상승한 관측치를 보였습니다. 조위가 1m 정도 상승을 해서 기점 수위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500년 빈도의 강우를 뿌렸을 때 범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수면이 약 1m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재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한반도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 산사태, 가뭄, 산불, 그리고 해안재,
해일 이염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예방사업 그리고 복구비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못 가졌던 그리고 또 포기를 했었던 이런 기술사에 대해서 이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케네디 대통령께서 그때 행동 계획에는 위험한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이는 나태하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장기간이 위험한 대가에 비하면 훨씬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술사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으로써 이제 위험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도전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사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하면 시험에 떨어진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가만 보면 공부만 하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제는 요령보다도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암기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하고 이거는 우리 기술사 공부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용어 이해는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댐이 있으면 댐에 대한 정의 두 줄로 정의를 내려지고 있죠. 그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하얀 종이에 일단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천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행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이게 댐이 되는 거죠. 흐르는 하천을 횡으로 가로질러서 물을 조수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 암기 그거는 돌아서면 까먹고 이해를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우리 기억에 우리 스스로의 만족만 시키고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듯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교재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교재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서부터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QNe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직접 받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바와 같이 엑셀로 입력을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해야만이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문제는 모두 다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엑셀로 옆에 한 칸을 더 두고 핵심 용어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의를 물어보느냐 종류를 물어보느냐 장단점을 물어보느냐를 또 표시를 하십시오. 나중에 인덱스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구분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리 부분이냐, 수문학 부분이냐, 하천공학 부분이냐, 방지 부분이냐, 댐 부분이냐 이 부분도 구분하십시오.
최대한 많은 것들을 구분을 해야 나중에 엑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인덱스 할 때 쭈르륵 뽑아서 이 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10년치 엑셀로 입력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10년치를 입력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학, 수문학, 하천공학 이렇게 형태로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요. 이 작업은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금 10년치 내용들을 뽑아보면 이 점들의 형태들이 문제들이 막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이만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선택을 해서 공부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선택 안 하는 곳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머릿속에 맴맴 돕니다. 차라리 더 넓게 선택을 해볼까요? 아니야. 나온 대로 전체 다 공부할래. 선택 4입니다. 선택 4는 10년 동안 나온 모든 기출문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술사 합격을 위해서는 선택 1이냐, 선택 2냐, 선택 3이냐, 선택 4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선택 2를 추천합니다. 선택 4의 경우에는 본인의 만족을 위한 공부밖에 안 됩니다. 깊이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선택 1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 시간적 여유라든지 기타 공부를 하게 되면 선택 2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할 때는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